안녕하세요, 여러분.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의 비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한번 사랑에 빠지면 거기에 되게 몰입하고 충성하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시작하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자신의 사랑의 대상에 정말 딱 올인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런 순수성을 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는. 일단 오늘 리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보는 리딩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그분을 이해하기 위한 리딩이라는 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랑하는 그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랑할 때 이분은 굉장히 설레어하고 진짜 딱 뭐라 그럴까? 내가 지켜줘야 되는 뭔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 성실성에 대한 어떤 그 삼박자의 준비를 다 갖추신 분.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 삼박자를 실천하시는 분. 책임, 의무, 성실. 그래서 이분이 되게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고 되게 열정적인 분이기는 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금사빠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전에 사랑이 오래 유지되지가 않았다 하는 거는 이분이 상대한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분한테 거리를 둬서 관계가 일찍 끝나버린 거지, 이분의 어떤 그런 표현의 방식이 바뀌거나 해서 종료되는 관계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일단 이 분이 사랑할 때의 모습은 정말 진짜 금사빠처럼 열렬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 자체를 어떤 자신의 삶의 새로운 한 챕터라고 딱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아주 투철하시다. 그러면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분의 삶 자체가 그 사랑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버려서 이전의 것은 전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과 동시에 정말 나는 새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나는 이 사랑에 올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이냐 사랑이냐 막 이런 기준이 있다면 이분은 사랑을 택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어떤 삶의 기준이 사랑이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분의 어떤 그런 능력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분이 너무 상대를 의지하는 분일 수도 있다. 어떤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말 직업처럼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랑에 집중을 하고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갖고 거기 진짜 막 진짜 사랑을 시작할 때마다 내 삶을 새로 시작한다는 어떤 느낌의 그런 분이시라면 사랑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진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직업인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스폰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남자든 여자든 요즘은 남자 여자 구분 없잖아요. 뭐 그런 거야. 다나카상 덕분에 어떤 호스트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주의를 하면 되겠다. 근데 사실 이게 남자든 여자든 자기 일이 있고 자기가 있는 건데 이렇게 막 사랑을 시작함과 동시에 막 다 내려놓고 막 사랑에 올인을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충성하는 건 알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할 때 주로 어떠한 상처를 받는가?
자기가 몰입하고 집중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 사람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상대한테 하는 만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놓을 수는 없는 거야. 이 자기의 처음 시작할 때 이 마음에 대한 어떤 희망과 설레임을 이 실망감 속에서도 이 사람이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되게 몰입하고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어. 근데 자기가 한 만큼 돌려받지 못했어. 근데 사실 그거를 받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겠지. 그냥 마음이 가니까 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내가 막 내 마음이든, 어떤 내 경제력이든, 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막 이 사람한테 막 퍼주고, 막 시간, 뭐 노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 사람을 도와주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그렇게 안 해. 그러면 나는 당연히 좀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나는 그때 그렇게까지 했는데 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네. 뭐 내가 호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본전 생각나면서 좀 보상 심리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과잉 배려와 과잉 친절을 내가 받았어. 그거 되게 부담스럽잖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상대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자기가 좋아서 막 그렇게 막 과하게 해줬어. 근데 나한테는 되게 좀 부담스러웠어. 근데 그래도 나는 받긴 받았잖아. 이 사람의 친절이든 배려든 뭐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막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상대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조금 자기가 실망하면서도 어떤 상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이 사람한테는 상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좀 곤란한 케이스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막, 나한테 막 줘놓고, 응? 나한테, 너는 왜 내가 너한테 해준 것처럼 안 해? 막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할 말이 없어.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지. 뭐 내가 언제 해달라 그랬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진짜 쓰레기잖아. 그래서 저는 참 그 연인 간의 선물 이런 것도 사실 뭐 기념일 챙기고 막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안 받고 안 하고 싶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어차피 헤어질 건데 뭘 받고 뭘 해, 뭘 챙겨. 근데 이게 막 이분처럼 이렇게 상대한테 막 되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주고 막 이런 지원들을 막 이렇게 퍼붓듯이 막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 사람이 좋아도 이게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에 내가 보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이 여러분 생기지 않나요? 이분이 좀 그런 케이스예요. 너무 과하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상처받게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관련된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펜타랑 킹컵이랑 킹펜타가 나왔는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좀 저울질하는 것 같고 나 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하면 사랑에 올인한다 그랬잖아요. 뭐 1이냐 사랑이냐 하면 이 사람은 사랑을 택한다고 했잖아. 근데 상대는 1이랑 사랑 둘 다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널 위해서 내 삶을 포기했는데 너는 포기하는 게 하나도 없이 나도 만나고 일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이나 감정적인 면모 그리고 현실적인 거를 다 이렇게 유지를 하려는 상대의 모습에 이분이 상처를 받는다. 왜 나처럼 사랑에 올인하지 않아?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진짜 조금 로맨티스트 정말 사랑받겠 난 몰라 막 약간 이런 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뭔가 일과 사랑 두 개를 병행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 일과 사랑 두 가지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어떤 그러한 시도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 그런 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사귀면 나만 봐. 응? 내가 내 카톡에 왜 답장 안 해? 막 한참 일하고 있는데 왜 카톡 읽었는데 답장 안 해?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이런 거 또 읽고 왜 답장 안 해? 막 이런 거 진짜 바쁘면 답장을 못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막 그렇게 내 카톡을 봤는데 왜 답장을 안 해?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랑보다 일이 우선인 게 이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그분의 리딩을 하고 있지만 이게 리딩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황과 그분의 상황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잘 맞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이 분은 어떤 일과 사랑을 병행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이다. 그래서 상대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은 상처받는다. 왜 나처럼 사랑에 올인하지 않는가? 왜 나처럼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가? 하는 약간 그러한 의구심이 들게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분은 상처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 분이 뭐 그런 거일 수 있어. 막 되게 이분이 막 가진 게 많아. 금수저야. 막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내 삶의 낙은 사랑이야. 막 그렇게 진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신 분이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지. 근데 정말 좀 백수 같은 분인데, 내가 능력도 없고 뭐도 없어. 그래서 삶에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매개체밖에 없어. 왜냐면 사랑을 하면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상대가 가진 사랑이나 재력이나 경제력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거 다 내 거 된 거 같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상대가 일과 사랑을 병행하고 막 이 관계에서 그 균형, 일하고 사랑에서의 균형을 잡으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분이 이해를 못 한다 그러면 이분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우리가 정말 깊은 사이가 되면 저 사람이 가진 능력, 재력, 경제력, 뭐 저 사람의 외모 막 이런 거 전부 다 내 거 되는 건데 일을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죠. 내 삶을 자꾸 타인한테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조금 이렇게 사랑에 올인하고 막 나한테 집중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다. 나를 너무 의지한다. 나를 너무 의지하려고 한다. 막 이런 느낌이 드시면 여러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이게 좋게 얘기하면 로맨티스트고 안 좋게 얘기하면 나한테 빨대꽂을 작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래요. 제가 일단 최대한 좋게 한번 리딩을 해볼게요. 내가 정말 이분이 그런 것처럼 이분이 사랑을 위해서 자신이 전에 해오던 것을 모두 버리고 막 나와의 사랑에 올인하는 것처럼 나도 이전에 내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이 사람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 사람 뒤에서 내가 작업해 오던 거 그것을 그만해야 된다. 근데 이 뒤에서 작업해 오던 거라는 게 그냥 내가 내 삶을 영위하는 거 그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막 이 사람을 두고 막 내가 바람을 피우는 거를 그만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좀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진짜 직역의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속이는 짓을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그렇게는 보여지진 않고 어떤 이분은 상대를 만나면 사랑을 1순위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을 만날 때는 사랑 외의 것은 다 어떤 부정한 일이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븐 소드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나도 같이 사랑에 올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분이 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발 맞춰서 나도 사랑이 우선이야. 나에게도 사랑이 1순위지. 나도 너밖에 없다. 나도 널 위해 산다.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게 저한테 딱 들어온 해석은 뭐였냐면 이 사람을 뒤로 하고 떠나라. 이 사람 뒤에서 어떤 내 사생활이나 어떤 내 취미나 이런 거를 몰래 하는 상황이 자꾸 생긴다면 이 관계를 끝내라.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이 우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퇴근을 했어. 집에 갔어. 근데 나는 퇴근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밀린 집안일도 좀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얘는 정말 그냥 퇴근하면 무조건 얘를 만나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주말에도 만나야 돼. 그러면 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퇴근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퇴근을 했어. 근데 뭐 어제도 만나고 뭐 오늘도 만나고 엊그제도 만나고 주말에도 만났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몇 시에 올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내가 조금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게 막
엄청 막 이 사람을 막 분노하게 하면서 뭐 너는 왜 나와의 사랑을 첫 번째로 두지 않느냐, 왜 나와의 사랑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막 왜 나를 매일매일 보고 싶지 않냐, 뭐 그래서 그런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싸우게 되는 일이 계속 생기니까 내 사생활을 좀 영위하려면, 진짜 운동이라도 하려면 오늘 야근해서 오늘은 못 만날 것 같다, 오늘 뭐 회식해서 오늘은 못 만날 것 같다, 오늘은 뭐 거래처가 지방인데 지방에서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가면 밤이 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내 사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 관계를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어떤 내 사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 눈치를 보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막 내가 굳이 막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닌데도, 내가 진짜 막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게 아닌데도 이 사람하고 자꾸 싸우게 되니까 내가 뭔가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근데 막 그런 거를 하려면 나도 모르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보신 적 없나요? 정말 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그런 분일 수 있다. 처음에는 막 되게 스윗하고 금사빠고 막 나한테 올인하고 막 진짜 나를 위해 충성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게 점점 나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약간 좀 유년의 기억에 약간 부모님하고 거리가 있었다거나, 어떤 그런 부모나 어떤 유대를 형성해야 되는 어떤 관계와 어떤 애착 형성이 잘 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애정 결핍, 애정 과잉 좀 이런 거를 겪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보는 게 되게 좀 마음이 짠하고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구할 수 없어요. 뭔가 누군가의 삶을 구한다는 그 생각 있잖아. 그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야. 스스로의 삶은 스스로 구하게 두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면 그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그 사람한테 어떤 큰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이거를 내가 개선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내가 마음이 짠해질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구해주고 싶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만나기에는 너무 조금 이분은 리스크가 크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언을 볼게요. 여러분을 위한 조언.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조언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과 이분의 관계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주제가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의 비밀, 요거니까 일단 제가 여러분의 관계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볼게요. 이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을 위한 조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지금 이분한테 맞춰주고 있다가 지금 거의 정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부적인 조언에서는 양자리 사인이 나오고 내면의 조언에서는 사수자리 사인이 나왔는데, 둘 다 지금 라스트 쿼터예요. 끝물이라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외부적으로는 그냥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조금 무례한 행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그냥 행동하시래요. 그리고 내면의 조언에서는 사수자리 카드가 나오고 감사를 실천하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한테 막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의 어떤 친절이나 배려나 뭐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베풀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내가 이 사람의 친절이고 배려고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선뜻 받았는데, 내가 받았으니까 나를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써줘서 고마워, 막 여러분이 막 이런 표현을 했을 거잖아. 내가 뭐 달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표현이라도 해야지. 그런 거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런 어떤 이 사람한테 어떤 감사함을 표현하니까 이 사람이 막 더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만해라.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어떤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들 있잖아요. 내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데 자꾸 이 사람한테 어떤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 사람을 상처 주지 않으려고 내가 자꾸 뭐 나 사실 운동하러 가고 싶은데 막 이 말을 못 하고 나 오늘 야근해가지고 회식해가지고 오늘 장례식이 있어서 막 이러면 주말에 결혼식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계속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계속 거짓말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면, 그래요 여러분,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 분들의 어떤 이런 갈망이나 욕망을 채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밑빠진 독에 계속 감정을 들이붓고 내가 너한테 이 정도의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를 계속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분들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도 지금 리딩이 조금 짧은데 이게 왜냐면 제가 거의 3일 동안 들어 누워 있었어요. 막 계속 비가 오고 어제는 또 계속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움직이기가 힘들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래서 봤더니 해왕성이 역행 정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행을 하고 있었던 것도 그때도 사실 좋지는 않았지만 이게 또 정지를 딱 해버리니까 제가 진짜 딱 올스톱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해왕성이 제 1번 하우스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해왕성 자체가 저라는 사람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비 오고 이러는 날에는 정말 그냥 힘을 못 쓰고 그냥 축 처져 있는 느낌이 원래도 있었는데 이게 딱 그냥 그 해왕성이 딱 정지를 해버림과 동시에 막 비가 오고 날씨가 계속 흐리고 막 이러니까 제가 진짜 근 3일 동안 진짜 제 자아를 잃고 어찌나 헤맸는지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기력을 조금 회복을 해서 이전에 루틴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의 비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조금 자유로운 영혼인 분이시던지 아니면 굉장히 조금 보수적이고 조금 좀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던지 이렇게 좀 극과 극일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 이분은 약간 정갈자리 성향이 조금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겉으로 막 드러낸다거나 뭐 누가 자기를 보아주는 것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누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분은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이성적이든 어떤 동성들의 관심이든 그러한 관심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향적인데 관심은 받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막 내향적인데 다른 사람들 관심에도 나도 관심이 없다. 막 이런 분.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분의 사랑할 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분 되게 신중해요.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한데 이게 이 세븐 펜타 카드는 펜타클이 막 이렇게 포도 넝쿨에 이렇게 막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 넝쿨이 시들고 있어. 그래서 이 펜타클을 그냥 이대로 둘지 다 빼낼지 아니면 이 중에 괜찮은 거 몇 개만 빼낼지 뭐 이거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결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자기가 마음은 있어. 그거 되게 신중해. 근데 결정을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분들 그런 분이야. 내가 이 사람한테 고백을 했어. 답을 안 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막 힘들게 고백을 했어. 아니면은 막 내가 막 진짜 엄청 그린라이트를 진짜 연락에 막 티를 냈단 말이야. 근데 반응을 안 해. 아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사실 그게 더 되게 속 터지잖아요. 얘 분명히 내 사인 아는데 내가 분명히 얘가 이 느낌 받는데 왜 얘 답이 없지? 그래서 되게 은근히 상대 되게 피말리는 그런 분이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분은 아마 연애를 해도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와 얘랑 나랑 사겨 막 이런 분은 아니실 거예요. 되게 몰래 사귀고 이분을 만나도 내가 얘 정말 연인인 건지 내가 얘의 어떤 남자친구인지 여자친구인지 진짜 우리가 베네핏인지 색판지 모르겠다. 어떤 관계의 구분이나 어떤 그런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그러한 것을 안 하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한다기보다는 안 해주는, 그러니까 관계 정립을 확실히 하지 않는 그런 분일 수 있다. 근데 그도 그럴 법한 게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도 모르잖아. 자신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막 이러한 상태에서 관계가 진행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인지 남자친구인지 우리가 베네핏인지 색판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 정립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지속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곤란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우유부단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조금 피곤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랑을 할 때 그는 주로 어떤 상처를 받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신가요? 어떤 행복하고 안정된 상태를 오히려 불안이라고 느끼시는 분. 어떤 미래의 안정과 어떤 행복이나 정서적인 어떤 그런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분이 혼란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러한 안정이나 행복이나 기쁨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조금 그렇게 화목하지는 않았을 확률이 일단 제일 높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오히려 행복하고 안정된 상태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그러면 막 되게 막 기분이 좋고, 이 사람을 생각하면 막 진짜 행복하고, 막, 이 사람한테만 뭔가를, 내가 뭔가를 받는 것보다 뭔가 해줄 때 내가 더 기분이 좋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그냥 혼란 그 자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런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지금 이 감정이 뭐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건가? 이 행복 내가 누릴 수 있는 건가?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러한 어떤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나 그런 것에 좀 죄책감을 갖기도 하는 것 같고, 그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에 이분이 긍정적인 느낌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진짜 성장기에 너무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던지 하는 그러한 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분 자체가 어떤 이런 안정이나 행복이나 어떤 연인 관계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 관계 자체에 자기가 안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는 그냥 혼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사랑을 잘 배우면 되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기회도 이분한테는 없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상처받게 되는가? 내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그게 조금 힘든가 봐요. 어떤 내 열정을 인내하고 내가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이분 뭐 종교인이에요? 이게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약간 신부님, 스님,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사실 조금 있거든요. 어떤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갈망을 통제하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 그러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상처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한 노력이나 그런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이실 수도 있고, 이게 사랑뿐만 아니라 이분 자체가 그냥 그 상황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분한테는 되게 조금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관계를 인내하고 해야 되는, 서로한테 길들고 길들이는 그 과정 자체가 이분한테는 너무 스트레스래요. 만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분은 왜 이럴까요? 이분 완전 진짜 무성애자, 무성욕자. 지금 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진짜 이분 좀 종교인으로 보여져요. 막 진짜 막 신부님, 스님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욕정과 욕망 자체가 딱 배제된 삶을 사시는 진짜 극초식남, 막 극초식녀, 막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이분 감당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을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여러분 일을 하면서 이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놔야 된다. 이분의 어떤 컨디션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분한테 뭔가를 해서 이분의 어떤 마음을 되돌린다거나 하기는 굉장히 조금 힘드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진짜 뭐예요, 여러분? 이분 진짜 종교인이에요? 이분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게 리딩이 상대랑 바뀌어 나올 수도 있고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아시죠?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한테서 어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뭐 어떻게 수비학적으로 보면서 이거를 뭐 다시 풀려 그래도 이게 뭐 내 일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담스러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외에는 해석이 안 되네요. 그래요. 근데 이런 분을 여러분 진짜 만나고 계세요? 이거 여러분 혹시 정말 이런 분 만나고 계시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3일 동안 거의 죽어있는 상태였다가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원래 비 오는 날에 정말 이게, 일단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과의 상황,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과의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그분과의 관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 이거 같이 볼게요. 제가 첫 번째 리딩에서는 이 카드를 안 뽑았어요. 제가 아직도 기운이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거 보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해왕성이 역행 정지를 한 상태예요. 근데 제가 1번 하우스에 해왕성이 있어요. 그 말인즉 해왕성이 곧 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왕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창의적이고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달해 있기도 해요. 그 해왕성 덕분에 진짜 이거 본투비로다가 좀 예술적인 쪽으로 좀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제가 전공도 그쪽으로 했고. 근데 이 해왕성이 또 계속 재우기도 하거든요. 이 해왕성은 되게 물고기 자리 성질이 강해가지고 계속 재우고 막, 그러니까 안 좋게 발현이 되면, 그래서 막 우울하고 뭐 이런 느낌을 계속 줘요. 근데 안 그래도 해왕성이 역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정지를 한 상태여가지고 제가 거의 한 근 3일 동안 올스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러지? 왜냐면 저는 굉장히 좀 에너제틱한 사람인데 3일을 갑자기 내리 그렇게 딱 누워있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해왕성이 역행 정지를 하였던 그런 조금 혼란한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리딩은 굉장히 짧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 리딩도 조금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분의 상황이 지금 너무, 이런 분을 계속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지 이걸 제가 지금 좀 보려고 지금 카드를 더 뽑았는데,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은 이분 약간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워커홀릭을 가장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숨겨두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한테 뭐 고백을 했어. 그러면 이분이 나 지금 일이 바빠서 어째서 저째서 그러면서 계속 어떤 여러분의 고백에 대한 답을 일을 핑계로 계속 미룬다든지 하는 뭐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분이 워커홀릭이 맞아. 근데 나에 대한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계속 대답을 미루지? 그리고 지금 나이트 펜타클이 나오고 페이지 펜타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사랑할 때의 모습이 이제 나이트 펜타클이고,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페이지 펜타클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분이 어느 정도 급한 일이 끝나면 나한테 대답을 해주겠지, 답을 주겠지, 뭐 여러분이 고백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뭔가 어떤 우리가 그린라이트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이분한테 뭐 아무런 뭐 대답이 없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이 어느 정도 급한 일이 끝나면 나한테 뭔가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답이 없어. 계속 바쁜 척만 해.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운 거,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같은 결의 지금 요 카드들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분과의 관계에서 두렵거나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은 계속 있어. 근데 이 마음을 모두 해보지 못한 채 끝내게 될까봐 내가 그게 걱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고백을 하던지, 아니면 내가 그린라이트를 막 연락에 켜. 막 그러면은, 아니, 눈치가 있으면 답이 좀, 피드백이 좀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면 자기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몰라. 그리고 자기는 그러한 상황이 익숙치가 않아. 이 사람 뭐 모쏠이에요? 이거 진짜 모쏠이거나 공대생이거나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내가 마음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뭘 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이 마음을 끝내야 될까 봐. 이 에이소드는 8개의 칼이 막 이렇게 이 여자를 감싸고 이렇게 꽂혀 있어요. 되게 성글게. 그리고 이 밧줄이랑 이 안대도 이 사람이 풀고 나가려면 풀고 나갈 수 있어.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뭔가 피드백이 와야 내가 이거를 풀고 나가서 뭐라도 액션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피드백이 안 오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기다리고 대기 타다가 그냥 딱 끝나버릴까 봐 여러분은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을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마냥 기다려라. 그냥 여러분이 일만 열심히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일을 하게 그냥 두라는 거일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푸시하지 말아라.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기다리되 이 사람이 뭔가에 집중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을 때 푸시하지 말아라. 부담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냥 대기 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에서도 내가 얘 때문에 계속 대기만 타다가 끝날까봐 내가 그게 두렵다.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마음은 뭐예요? 이분의 성향은 이런 성향이야.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안 내리고,
답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피형이지. 여러분, 회피형인데 우유부단하다고 하면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 지금 1번 리딩을 다시 해야 되나? 근데 볼 건 봐야 돼. 왜냐면 나도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회피형은 진짜 답이 없어요. 이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봐.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몰라. 자기도 답을 찾고 싶은데 찾다가 말았어. 그러니까 이 템퍼런스는 지금 계속 균형을 맞추는 카드잖아요. 내가 그런 거야.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고백을 한 상황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일단 고백은 받았잖아. 근데 고백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 고백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렇게 막 잔을 기울이면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만들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백을 받았으면 이 고백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지가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 템퍼런스도 그렇고 이 세븐 펜타도 그렇고 자기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야. 그냥 뭐라 그럴까? 지금의 상황을 계속 그냥 유지되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도 해본 것 같아. 지금 헐미 카드가 여기 지금 같은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랬더니 이분한테는 사랑이라는 게 어떤 내세울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거.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답을 낼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결혼을 하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는 게 이렇게 신중한 거일 수도 있지.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결혼을 하신 분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면 내 가정은 어떡하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혼란한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임자 있는 분한테 지금 고백을 하신 상황인가요? 이분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 상처받게 되는가를 봤을 때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계속 이 사랑에 대해서 인내를 하고 통제해야 되는 이 상황이 자기는 힘들 것 같다고 자기한테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이분이 싱글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우유부단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좀 감정에 서툰 분, 흡사, 모쏠 같은 그런 분일 수도 있다고 하면 이분이 결혼을 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분은 가정을 버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과의 관계는 아마 계속 비밀에 두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결정을 못 내렸잖아. 계속 자기가 갈등을 하잖아. 자기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은 없어. 그래서 그냥 지금 외면해버렸어요. 이 킹펜타는 웨이트 덱에서는 유일하게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현실에서 자기가 이미 다 이루고 다 가졌어. 그래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가 와도 자기는 흥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재미없어. 그리고 그냥 고개 돌리고 그냥 눈 감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냥 외면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한테 고백을 한 상황이라면 이분은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은 했어. 근데 그냥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한테 어떤 푸시를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뽑았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운 것도 내가 마음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어떤 피드백도 듣지 못하고 마음을 끝내야 될까 봐. 여러분은 그게 지금 두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분은 이미 외면하고 있다. 외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왜냐면 답이 없거든. 자기가 생각해도 답이 없어.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이거 좀 답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제 마이크에 바람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세네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겠어요. 여러분을 위한 외부적인 조언, 그리고 내면의 조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유부남이라든지 유부녀라든지 여자친구가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는 분한테 지금 고백을 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좀 많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상황이 어떻든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니까요. 일단 외부적인 조언에서 물고기 자리 사인이 나오고 퍼스트 쿼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내면의 조언에서는 황소자리 카드가 나오고 라스트 쿼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다.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되게 좀 자신 있는 분일 수 있어. 그래서 막 이분한테 골키퍼 있다고 뭐 골 안 들어가냐 막 이러고 여러분이 막 고백을 막 날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완전 극 초식남, 극 초식녀인데 내가 초식남, 초식녀 정도는 내 초식 동물은 내가 잡지 막 이래갖고 막 내가 엄청 자신감 막 넘쳐갖고 막 이분한테 고백을 한 어떤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러한 자신감은 지금 조금 걷어둘 때다. 조금 여유를 갖고 나의 어떤 자신감에 대해서 걷어들여 두는 게 지금은 좋겠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 자존심이 굉장히 스크래치 난 상황이거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래요. 여러분 지금 고백을 했는데 피드백이 안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백이라고 예를 들지만 뭐 그에 준하는 어떤 내가 마음을 표현했는데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내가 자존심에 진짜 졸라 스크래치가 나잖아. 그래서 뭔가 어떤 여러분의 자신감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걷어들여라. 근데 막 그거를 막 되게 막 내가 막 쫄려서 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했는데 내 자존심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했더니 너 같은 새끼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유 있게 그래 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해? 내가 싫을 수도 있나 보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나도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퉁쳐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여유 있게.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이거 제가 최화정 씨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최하정 씨 무슨 에피소드를 하나를 들었는데 그 누구였지? 어느 분이 막 자기가 너무 악플이 달리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최하정 씨가 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유 없이 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유 없이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퉁쳐라. 그래서 굉장히 쿨하게 답을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퉁치는 거야. 내가 고백을 했지만 이 사람이 내가 별로 지 맘에는 안 든대. 그런가 보지. 근데 나를 맘에 들어하는 사람도 어딘가에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퉁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여유 있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제너러스하게 지금 어떤 여러분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다고 생각되면 그 자존심을 더 막 내세우지 말고 조금 걷어들이고 캄다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내면의 조언에서는 이 카드가 나온 것 같고 외부적인 조언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내가 원래도 되게 자존감 높고 막 자신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까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더 막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내가 더 밀어붙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건 더 앞서가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게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저 사람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던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쟁취해보고 싶었던 마음인 건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아껴서 저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던 마음인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그 감정, 그 느낌 그것에 조금 집중해서 달래줄 필요가 있겠다. 그 감정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떤 내 감정에 대한 연민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쟁취를 해야 되냐.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백을 때려야 되냐. 근데 그렇게 막 고백 때리고 뭐 여러분이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내가 그렇게 누군가가 좋아서 막 이렇게 고백을 하기 이전에 내 마음, 내 감정부터 조금 챙길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외로울 때는 사람 만나는 거 아니다.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내가 누군가가 정말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내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 그냥 누군가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그런 마음인 건지 일단 여러분의 감정을 먼저 조금 달래주고 그러고서 이 상황을 다시 보는 게 여러분한테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의 비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계획성을 갖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사랑을 쟁취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을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일단 사랑할 때 그분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떤 나의 빛나는 별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다.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사랑의 경험이 전혀 없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랑을 하게 될 때 항상 멀리를 보고 조금 목적성과 계획성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감수할 어떤 계획도 함께 가지시려는 분. 그러니까 누구나 빛나는 별을 가질 수 없다. 그 별을 얻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하고 결국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목적성과 미래성과 어떤 계획성을 가져야 된다. 좀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사랑에 임하시는 분. 왜냐면 그 사랑을 유지하고 얻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사랑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사람을 미래로 나아가게 해요. 그리고 미루던 결정을 마치고 어떤 삶의 여정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한다. 어떤 내 삶을 더욱 나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랑을 할 때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으로 어떤 나의 연인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함께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하는 마음만 계속 이렇게 크게 키워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하는 어떤 나의 그런 에너지,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여금 내 삶의 발전도 함께 도모하려는. 그러니까 뭐 사랑을 할 때 뭔가 삶이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을 할 때 삶이 그게 더 막 시너지가 나서 삶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약간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사랑할 때 오히려 더 삶의 시너지를 내시는 분. 사랑할 때 삶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고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 이분 좀 굉장히 좀 전략적인 분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사랑할 때 그는 주로 어떤 상처를 받는가? 이 분이 어떤 자신의 삶과 어떤 현실과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잘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랑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제가 이 카드를 보고 유추를 하는 건데, 아마 이분도 전에 사랑 때문에 한번 사랑에 너무 집중해서 어떤 현실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삶이 한번 크게 흔들렸던 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다하는 거,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표현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가두게 될까봐, 내가 결국에는 그 마음에 묶이게 될까봐 그걸 되게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랑이 자기한테 주는 데미지를 굉장히 경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템퍼런스 카드는 14번 카드예요. 근데 14번 카드는 수비학적으로 1하고 4를 더하면 5잖아요. 근데 5번 카드가 교환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공명정대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려는 느낌이 이분은 확실히 있어요. 자기가 어떤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매몰돼서 자신의 현실에 어떤 매이게 되고 묶이게 되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 주로 상처받게 되는가? 근데 페이지 완즈랑 나이트 소드랑 나이트 완즈가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 나이트 소드랑 나이트 완즈는 두 개 다 굉장히 파워가 있는 카드거든요. 이 나이트 소드는 제일 빠르고 제일 행동력 있는 기사의 카드예요. 그리고 이 나이트 완즈는 아직 출발하지는 않았어. 근데 딱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딱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에너지가 상당해요. 근데 이분이 상처되는 상황이 자기가 마음은 있어.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어.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상황. 자기가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 맘 놓고 직진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이분이 주로 상처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만약에 뭐 연인이랑 싸웠어. 그러면은 막 자기는 막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막 자기가 막 밀어붙여서 막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상대의 감정에 대한 존중이나 그런 면모는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자신의 마음을 통제해야 될 때, 그때 자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전략적이고 좀 이성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통제할 줄 아는 분이신데, 내가 막 되게 직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직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막 여러분하고 막 진하게 사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막 싸웠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막 상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상황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막 나는 되게 직진해서 풀어가고 싶은 상황인데, 아니면은 나는 막 관계에 막 되게 속도를 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나이트 완즈의 상황이라 그래서 내가 계속 홀딩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상대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자신이 자신의 열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없을 때, 어떤 상대의 눈치를 봐야 될 때, 아니면은 상황적으로 계속 홀딩이 될 때, 그래야 될 때. 그러니까 기다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대의 반응을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왜냐면 이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지금 조금 바람직한 게 계속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떠나는 것도 어떤 자신이 현실과 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쟁취를 하는 것도, 이분은 사랑을 함에 있어서 자기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상대의 반응을 보고 뭘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기다려야 된다거나 할 때, 그때 이분은 조금 상처받는다. 상대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근데 상대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는 다 상처받지. 그러니까 이분 굉장히 지금 좀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상처받는다, 상처 입는다 하는 그러한 범주에서 가장 조금 일반적인 어떤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막 이 사람은 막 진짜 지금 당장 하고 싶고 막 직진하고 싶은데 그거를 어떤 여러분의 사인을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이분은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받아들여라. 어떤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데스 카드도 그렇고 이 에이스 완즈도 그렇고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한테 뭐 고백을 했거나 진짜 여러분한테 직진했거나 여러분한테 그린라이트를 막 엄청 어필했거나 그러면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사랑을 시작해라. 이게 이제 이분을 상처 입히지 않는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뭐 이 사람이 누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 근데 내가 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 받잖아. 상처까지는 아니어도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이분이 이제 곧 여러분한테 고백을 할 건가 보죠?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데스 카드는 말 그대로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우리가 피한다거나 할 수 없잖아요. 죽음이 오면 우리는 죽음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한테 진짜 다가온다 그러면 받아들여라. 그리고 사랑을 시작해라. 지금 그렇게 나온 것 같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한테 고백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러한 상황이라면 요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지금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요. 이게 여러분은 이 사람이 별론데 이 사람이 고백을 하면 내가 받아줘야 돼? 쟤 나한테 고백하면 어떡하지? 고백하지 마라. 막 이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거. 뭐 궁극적으로는 이 리딩을 보는 이유가 되겠죠? 이분이 여러분한테 막 너무 막 푸시해요. 너무 막 부담스럽게, 막 너무 빠르게.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분이 무서울 수도 있겠어. 그래서 잠도 못 자겠어. 이분의 고백을 내가 받아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이 많아. 어쨌든 여러분은 이분을 뭐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분이 조금 무섭네요. 조금 이분이 좀 폭력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이분이 완즈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분이 진짜 조금 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을 안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겉으로 이 사람의 어떤 이런 남성성이 드러나는 게 여러분은 싫은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난폭하고 막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은 아닐 건데 여러분이 지레 짐작하기에 이 사람이 막 너무 막 산적처럼 생겼다든지 막 멧돼지처럼 생겼다든지 막 그런 느낌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게 조금 무서울 수 있다. 근데 막 이렇게 잠도 못 잘 정도로 막 이렇게 고민이 돼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면 이분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게 여러분은 약간 이분이 여러분한테 막 시비 턴다, 막 나한테 싸움을 건다, 막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 여러분은 이분한테 공격적인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한테 진짜 지금 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나 봐요. 되게 막 공격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이 약간 뚱한 마음 있잖아요. 나는 얘가 고백을 해도 별로고 안 해도 별로고 쟤 왜 나한테 고백하냐, 고백하지 마라, 막 이러고 있는 어떤 여러분의 이런 뭐라 그럴까, 별로 반갑지 않은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될까봐, 그 마음이 이 사람한테 들킬까봐, 나 네가 별로 달갑지 않아 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한테 들킬까봐 여러분이 그게 두려워요. 왜? 이분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분이 좀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일반적이고 되게 건실적인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은 이 사람이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사람의 고백을 거절하는 게 좋을지, 그냥 이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을지, 그걸 볼게요. 지금 어떤 관계인지까지는 안 나오니까. 이게 저한테는 리딩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거절해도 이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분을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면 8 완즈가 나와요. 같은 카드거든요. 되게 빠르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나이트컵이랑 킹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마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지금 나이트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되게 사랑하는 것을 이분의 인생 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도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처음 봤을 때는 막 산적 같고 멧돼지 같고 막 그래서 조금 무섭고 그랬는데 이 사람 되게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안정하게 되는 게 있어요. 되게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정서적으로 딱 안정되는 느낌. 아니면 이게 일단 이 사람이 나한테 고백 때리고 그래갖고 내가 일단 만났는데 얘가 마음 전하더니 알고 보니 바람둥이였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도 해석을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리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바람둥이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뭐 여러 타입의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이런 건실한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이런 건실하고 신중한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빠르게 다가오는 게 여러분한테는 약간 금사빠처럼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막 고백을 해오더니 알고 보니 바람둥이였다. 진짜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빠르게 지금 다가왔어. 여러분한테 되게 지금 공격적으로 막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분을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도 이분의 속도에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분이 지금 되게 여러분한테 공격적으로 빠르게 다가오잖아요. 그 속도를 여러분도 같이 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이 커진다.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마음이 생긴다.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분을 안 만나. 만약에 뭐 만나고 계시다 그러면 뭐 이분을 정리해 뭐 이렇다고 그러면 내가 그냥 계속 이 사람을 피해 다녀요. 이 사람한테 걸릴까봐 내가 뭐 이 사람한테 뭐 딱히 뭐 그렇게 막 잘못한 건 아닌데 내가 어떤 이 사람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마음이 안 좋은지, 그래서 막 좀 죄책감도 느껴지고 이 사람을 계속 피해서 도망 아닌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그냥 계속 마음이 부담스러워. 내가 어떤 나 너한테 아무 감정 없어. 나 너한테 되게 중립적인 입장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그 마음이 되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지금 뭐 같은 집단 안에 있다든지 뭐 같은 일을 하고 있다든지 뭐 자주 봐야 되는 어떤 그러한 관계에 있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3펜타가 나와서, 이 3펜타는 같이 협동하고 합동하는 것에 대한 카드예요. 그래서 뭔가 같은 직장 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계속 피해 다니게 되고 뭔가 마음이 계속 부담스럽다, 뭔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이 일을 내가 계속 신경을 쓰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접지 않을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마음을 아니까 계속 이 사람을 피해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 사람하고 만약에 직장이 같은 직장이다 그러면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계속 부담스러운 거지. 제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계속 신경이 쓰인다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막 이 사람이 막 너무 막 멧돼지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못 만나겠다 그러면은 안 만나는 거지 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막 지금 막 그렇게 위험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조금 지금 지레짐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해 보겠어요. 내면의 조언. 지금 이게 제가 1, 2번 카드 리딩 할 때 한 번씩 나왔던 카드거든요. 이게 1번 리딩에 나왔던 카드, 이게 2번 리딩에 나왔던 카드인데, 여러분 외부적인 조언에서 지금 사수자리 카드가 나오고 라스트 쿼터에 감사를 실천해라. 그리고 내면의 조언에서는 물고기 자리 사인에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럴 수 있어. 뭐 저도 그런 편이긴 한데, 고백이 들어오면 만나는 타입. 뭔가 고백이 들어오면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나도 관심이 생기는 타입.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서 만난다기보다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니까 한번 만나볼까 해서 만나는 약간 그러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여러분이 그래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다 그래서 내가 굳이 이 사람 내가 나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조금 스스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뭔지. 정말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내가 무서워, 두려워. 그러면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물고기 자리 사인이 되게 연민 있고 막 나보다 남을 더 챙기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성질이 있는 사인이어서, 내가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했어. 근데 내가 그 고백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미안한 마음에 사겨. 아마 이런 일도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근데 그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감정이니까 그 감정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것 같고, 여러분 뭐 지금 외부적인 조언에서는 감사를 표현하라고 나오는데, 아우 그래 날 좋아해주고 나한테 관심 가져주면 고맙지. 아니,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날 또 좋아한대. 아주 그냥 땡큐 하지. 고마워. 근데 그뿐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마음에 보상을 해주려고 막 뭘 더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그 사람 마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고맙긴 하지만 내가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얘를 사귄다거나 나도 얘를 좋아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을 헷갈리면 안 돼. 그 고마운 거랑 좋아하는 거는 다른 마음이에요. 얘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게 고마워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나도 이 사람이 좋아야 만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하는 거,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내가 먼저 깨닫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하고, 고맙다고 만나지 마, 고맙다고 사귀지 마. 내가 좋아야 만나고 내가 좋아야 사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